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한 거 중에 중요한 것이 요 출력문, 요 출력문 두 개가 이제 결과는 되게 비슷하게 나왔지만 타입이 달랐던 거. 타입이 위에 거 뭐였는지 뭐였죠? 위에 거가 int였고요. 아래 게 스트링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st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런 타입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되게 중요해서 지금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 타입이 다 내장이 돼 있고 뭐랄까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바 시언어 여기만 가도 그 타입을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일일이. 네. 그런 것들 오늘 할 거고, 그리고 포맷 어떻게 쓰는 거였죠? 포맷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원점 찍고 포맷 한 다음에 또 한번 괄호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문자열 안에 들어간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변수. 저는 변수 메모장을 켜고 변수를 볼게요. 자, 변수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 변할 수 있는 수, 이게 변수예요. 변수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고요. 이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는데 그 값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변수라고 하는 저희가 어떤 이런 코드를 딱 쓰면 이제 메모리 카드 이런 데서 어떤 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저장시킬 준비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넣어줍니다.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그러면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변수를 바꾼다고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바꾸면 데이터가 12에서 40으로 변하는데 그 공간이 막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공간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가 변한다. 변수는 보통 이렇게 영어로 x는 10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x라는 변수에 10 데이터를 넣는다, 대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저희 x는 10 이러한 그 표현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그 방정식 배울 때 썼고 함수 배울 때 썼어요. 그 두 개가 조금 이렇게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변수하고 미지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두 개 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문장을 쓰는데 분명히 두 개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는 변수이고
그 미지수에 대한 거를 조금 알면 변수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는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넘버죠. unknown number. 이거는 모르는 수.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변수는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는 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변수는 그런 게 아니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변수는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함수라는 것을 개념을 개념이 뭐냐면 어떤 박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라는 박스가 있어요. 함수에다가 변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막 계산되는 게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리고 나오면 이게 결과값인 거죠. 함수는 어떤 박스여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정한 일을 해주고 변수에 따라서 결과를 내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릴까 하면 저희 이거 fx는 ex 플러스 1 이런 형태 많이 생각이 나실까요? 이런 게 함수 형태거든요. 이때 x라는 변수고요. x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결과치가 좀 달라지는데 결과가 이때는 3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5, 7이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자, 미지수는 있죠. 미지수는 방정식에 보통 쓴다고 했어요. 함수의 이제 변수고 방정식의 미지수인데 이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썼냐면 우리가 EX 플러스 1은 5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여기에 방정식에서 x가 뭐냐 라고 하면 x는 2겠죠. 이와 같이 그 변수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가지고 가는 그런 함수의 개념에서 있는 거고요. 미지수는 방정식 해가지고 모르는 특정한 것을 그 알파벳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변수는 그런 거다. 우리 프로그램 언어에서 지금 쓰는 것은 변수이고 그래서 미지수와 조금 미지수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죠? x 썼으니까 이제 y는 10이다라고 썼을 때 5다 썼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니라 변수 값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y는 5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y라는 변수에 5라는 데이터를
대입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을 처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애초에 요거 는 표시 있죠? 이 는 표시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파이썬에서 같다라고 쓰려면은 요런 게 아니고 는 표시를 두 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는은 대입 연산자이고요. 파이썬에서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싶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되겠죠? 네. 한번 콜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은 내가 쓰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작성해주면 이게 변수 선언입니다. 이렇게 코드에다가 알파벳을 적는 순간 컴퓨터에서는 딱 메모리 어디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놔요. A라는 변수구나. A라는 데이터 공간이구나. 잡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에 해줘야 되는 것은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그 변수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에다가 데이터를 뭐 하나를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일 수도 있고요.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 방식은 이렇게 막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은 알아서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초기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변수 사용을 하는 건데, 변수 사용을 할 때는 또 알파벳만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그 변수 이름. 여기서 자바랑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바랑 치어는 같이 배우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그냥 여기 써드릴게요. 파이썬은 이렇게 A만 쓰면 되거든요. 딱, 그럼 A나 뭐 B, 뭐 이렇게 지금 변수 이름은 나중에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요. 데이터 타입이 분명 달랐죠? 자바 어떻게 쓰는지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자바에서는 이렇게 A 쓰고 문자 쓰고 닫고 여기서 이제 뭐 끝나는 거 이런 게 쓰는데, 이 앞에다가 타입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걸 안 써주면은 자바 오류가 나요. 아래 것처럼 또 이렇게 A는 1, 2, 3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자바는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 붙여주는 게 이제 규칙이고, 이거 문법이고, 이건 그냥. 이 앞에다가 int라고 작성해줘야 돼요. 자바는. 이게 어떤 차이점을 이제 나중에 보이게 되냐면, 파이썬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파이썬이 자유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수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좀 편한 거죠. 자유롭게 작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자바나 C에서는 C에서는 이제 그 자유도가 좀 낮다라고 해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에 배우기 편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자유도가 높을 때 단점은 유지보수가 좀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오류인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가 엄청 방대해질 텐데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찾기 어려우면 조금 곤란하죠. 자바 같은 이런 건 자유도가 낮은데 마찬가지로 초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겠죠. 단점이 이제 초기에 좀 까다롭다는 건데, 장점으로는 이제 유지보수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C 이런 거, 특히 자바가 웹페이지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웹페이지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게시물도 계속 변화하고요. 그 의뢰인이 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 계속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이 많죠. 페이지 이런 거가 이제 수정이 많기 때문에 자바가 거의 많이 쓰입니다. 파이썬은 근데 데이터 처리 같은 거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또 데이터 처리에서는 파이썬이 좋겠죠. 왜냐면 데이터가 그림 데이터 있겠고, 이미지 파일 있고, 텍스트 파일, 또 뭐가 있을까요? 확장자 같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만약에 자바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닌데, 하나 다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그거를 컴퓨터가 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데이터 처리를 좀 변수에다가 다 좀 때려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편한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장점 하나 더 적으면 데이터 처리가 편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는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있죠. 이 변수 선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나 C에서는 이렇게 A나 이렇게 변수 하나만 딱 줬을 때 그 오류 안 일으킵니다. 오류 그런 게 아니라 선언했구나 하고 아는데, 파이썬에서는 선언을 하고 그 실행을 돌리면은 요거 오류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진 않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은 지울 거예요. 파이썬의 시작은 변수 초기화입니다. 항상 변수를 넣고 데이터를 일단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변수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프린트에다가 A를 줘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변수 사용은 그냥 변수명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거를 돌렸을 때 우리가 변수에다가 넣은 데이터 값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했고, 대입한 변수를 사용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 사용하는 방법이 이와 같고, 일반적으로 출력문이 기본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지금 뭘 쓰고 있고 하는 것에서 그거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기본이 되겠죠? 프린트가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부터 배우는 겁니다. 내가 뭘 썼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x라는 변수 한번 써볼까요? x.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아, 오류 떴어요. 그죠? 요거 오류를 좀 봅시다. 자, print x라고 했는데, 여기 name error라고 뜨고 있습니다. name error, x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초기화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초기화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변수를 초기화시키지 않고 변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값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자, 변수를 이렇게 그래서 아래다가 만약에 적어줬어요.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죠? 왜일까요? 그렇죠. 순서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변수 x를 위로 올려야겠죠. 프린트 x보다. 여기서 위로 올릴 때 마우스 딱 찍고 Alt 누르고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코드를 아까 같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올리고 싶을 때 이거 잘라내기 컨트롤 X 해가지고 그래서 찍고 컨트롤 V 하는 것보다 Alt 딱 누르고 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편하죠. 119.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하면 네, 지금 이게 이 콜앱이 유독 그 결과창이 작아서 계속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0을 잘 출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 출력했죠. 네. 근데 벌써 2개만 했는데 지금 결과창에서 결과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변수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다가 문자로 이렇게 내가 어떤 변수를 썼는지 조금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써서 내가 지금 어떤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데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쓰는 거 일부러 2개 좀 변환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데이터에 뭐를 넣는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 실제로 그 실전 코드에서 그 출력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는지 확인할 때 이게 문자열로 내 변수열로 넣고 데이터 넣습니다. 있습니다. 포맷이 조금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코드가 데이터가 어떤 게 나올 건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서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15 더했죠? 더하기가 가능해요.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게 x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데이터 10을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10을 더했고
더한 값을 데이터로 나와주고 있는 거죠. 변수의 사용은 이와 같이 알파벳 변수명을 그대로 넣는다. 변수명에다가 한번 x를 또 넣어볼게요. x 말고 새로운 거 z를 넣읍시다. z는 50 그리고 z는 10 프린트 x는 x. 자, 이 코드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코드에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쭉 해보면 지금 결과가 지금 Z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코드 제가 뭘 잘못 적었죠? 뭘 빠뜨렸죠? 제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X눈에서 데이터를 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죠? 빈칸이네요. 제가 뭘 뺐죠? 중괄호 빼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 보고 뭔가 잘못됐다. 코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변수 데이터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은 변수에 두 번의 데이터를 적었는데 결과값이 지금 10이 나왔습니다. 얘가 나왔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집니다.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 또는 데이터,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변수를 사실 지금 여러 번 썼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도 있습니다.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변수를 같은 걸 여러 번 써도 되고요. 가능한 변수에 있어서 변수를 그냥 다 엄청나게 많이 써도 됩니다. 뭐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그럴 걱정 없고요. 변수는 쭉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 시점, 분명히 이 시점에서는 Z는 50을 가지고 있어요. Z라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50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 Z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건데, 이 Z라는 공간이 막 변한 건 아니에요. Z는 항상 있었고요. 여기 50에서 딱 10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공간이 막 변하거나 데이터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데이터 값을 줬으면 그 데이터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수로 DEF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거 오류났습니다. 그죠? 이거 오류났어요. 이거 안 된다는 소리죠? 파이썬 예약어라고 구글에 한번 쳐볼게요. 파이썬 예약어 이렇게 치면은 파이썬 예약 및 내장 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키로 하자라고 미리 정해 놓은 거고요. 이 알파벳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제가 쓴 DEF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여기. 네, 여기 있고 그 외에 지금 여기 있는 얘하고 모두 다 변수로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것만 빼면 다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아주 큼지막하게 변수로 선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파이썬 예약어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이썬 예약어 그리고 이제 내장 함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변수의 길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변수의 길이도 쭉 뭐 A, B, C, D 쭉 적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잘 썼는지 알려면 근데 이걸 복사 붙여넣기 좀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10이 잘 나오고 있어요. 10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 변수의 명을 숫자로 시작하는 게 또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문법이에요. 숫자로 시작하는 문법은 변수로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이 숫자로 시작했을 때 파이썬은 이미 이것을 숫자 데이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변수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숫자를 쓰면 그거는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숫자예요, 숫자. 데이터. 그래서 파이썬이 변수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밑줄 띄우죠? 4번 공백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공백은 쓰시면 안 돼요. 공백을 파이썬은 변수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특수문자 이런 것도 못 씁니다. 이런 것도 변수에는 사용하기 못해요. 이런 것도 에러가 납니다. 네.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딱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언더바. 언더바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60. 잘 나오고 있어요. 60. 그래서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 명령 규칙을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천천히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0분 되시면은 쉬고 이따가 30분에 또 그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